그럼 장난감 갖고 놀까요? 혹시 뭐 옛날에는 나눠줬는데 지금은 요거 약간 쌀알같이 생겼죠? 쌀알같이, 그죠? 쌀알같이 생기고 그것도 쌀고 혹시 감염될지 몰라서 나눠주는 겁니다. 보통 요거는 산업의 쌀, 보통 우리들은 산업의 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요거는 바로 폴리에틸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처음에 그 명명을 잘해야 돼요. 원래 석유도 원래 그러니까 보통 그 와인 매니아들이 포도를 예를 들어서 불렀을 때 신의 물방울이라고 불렀잖아. 신의 물방울. 와인 좋아해요? 별로예요? 와인 좋아하니? 그래? 와인 막걸리가 낫지? 소맥 좋아해요? 소맥이 넘버원인데. 그죠? 근데 가끔은 예를 들어서 와인도 좋죠. 좋아요. 내가 얘기할 때 보면 항상 와 썩는 냄새인데 이렇게 황홀할 수가. 그죠? 보통 어떻게 보면 와인도 포도의 시체가 썩은 물이거든.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디케이, 썩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황홀한 냄새가 나가? 대단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이제 명명을 신의 물방울이라고 했죠. 누구니? 조심하세요. 한편 우리나라도 좋은 거 있잖아. 너 삼합 먹을 줄 아냐? 삼합에 그 홍어 있잖아. 홍어 썩은 거 어때요? 홍어 썩은 거. 그것도 대단해. 한국 사람들 또 이제 향긋한 냄새의 와인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홍어가 있죠. 그래서 홍어하고 삼합이 뭐더라? 홍어하고 삼겹살, 돼지고기하고 또 뭐지? 김치, 그죠? 세 가지 같이 싸서 먹는 거 삼합이라고 그러는데 홍어는 와 썩을 때 어떻게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지?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보통 소하고 돼지는 이제 방귀 낄 때 메탄 가스가 나오거든. 근데 이제 포도는 예를 들어 썩을 때 이제 에스테르라고 하죠. 그런 이제 향기 있는 그 향을 만들어내고 또 홍어는 썩을 때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홍어 먹을 줄 아니? 가끔 먹어봐. 막걸리에다 먹으면 띵호와요. 외국 애들은 기겁을 하지, 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와인을 신의 물방울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업병상 석유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쪽 진영에서는 또 석유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학원가에 오신 것 같은데, 학원에.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운명을 타고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화학으로 이제 먹고 사는 이상 석유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걸? 그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김치 안 먹으면은 이게 도저히 안 된단 말이지. 그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김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김치찌개 먹을 때 자기 혼자 뭐 치즈 먹나? 피자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럴 겁니다. 근데 하여튼 내가 보더라도 그 석유라는 거가 신하고 조물주가 지구에다가 선물로 준 신의 물방울인데 와인 매니아가 벌써 그 말을 써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들은 할 수 없이 검은 흑진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왜냐면 저 와인 매니아들이 너무 신의 물방울을 딱 먼저 찜을 해놓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검은 흑진주 또는 검은 황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플라스틱, 고분자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하면 폴리에틸렌. 여러분들도 폴리에틸렌, 고분자를 모르는 사람이었겠지만은 그래도 폴리에틸렌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들은 가장 베스트셀러, 가장 잘 팔리는 이런 플라스틱 또는 고분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은 명명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명명하는데 산업의 쌀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얘도 폴리에틸렌. (1시 15분까지) 했죠? 시간 충분하지.
좀 폴리에틸렌부터 얘기를 해볼까? 폴리에틸렌부터 얘기를 해볼까? 안 적어도 돼요. 어차피 앞으로 강의에 나올 거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장난감 보여주고 요게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니까. 우리들은 폴리에틸렌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폴리에틸렌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주 좋아하니? 별로 안 좋아해? 모르니까 그러니까 소주도 소주 하나만 있는 것 같아요. 참이슬도 있죠. 처음처럼도 있죠. 참이슬 프레쉬, 이지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폴리에틸렌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HDP, 그 다음에 LDP, 그 다음에 LLDP 이 세 가지는 더 종류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HDP든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에요. 밀도가 높다는 의미고 고분자의 매력은 필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메탈하고 세라믹은 필름 못 만듭니다. 필름 갖고는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만들고 포장할 때도 쓰이고. 요거 HDP. 내가 보이나요? 안 보이지. 안 보이지. 그죠?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약간 하얀색을 나타내고 불투명합니다. 이게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필름을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임팩트가 있는지 모르죠. 밀가루의 매력은 뭐예요? 밀가루의 매력. 빵도 만들지만은 밀가루 갖고는 섬유, 밀가루 국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밀가루의 매력은 뭐죠? 밀가루 갖고 피자 같은 그 도우, 그지? 평평한 시트 형태의 필름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치즈 얹고 토핑하고 피자를 팔아먹죠. 쌀 갖고 되냐 이거야. 쌀 갖고는 피자 도우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필름을 만들 수가 없죠. 쌀은 접착력이 좋아서 떡을 만들기는 좋은데 또 이제 또 쌀 갖고도 또 노력을 많이 해갖고 쌀국수도 뽑아줄 때 밀가루가 좋아요? 아니면 쌀가루가 좋아요?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밥을 많이 먹으니까 쌀을 더 선호할 수가 있지만 그냥 엔지니어 입장에서 어느 게 돈벌이가 될까 하면은 밀가루가 훨씬 더 돈벌이가 됩니다. 밀가루는 빵도 만들고 밀가루 국수도 만들고 피자판과 같은 필름도 만들고 따봉 금속하고 세라믹 갖고 이렇게 필름 만드나요? 못 만들어요. 요거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요거는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제가 보이죠? 그죠? 보이지? 조금 전에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불투명합니다. 요거는 투명하죠. 이거 없으면 겨울에 우리 야채 못 먹어요. 그죠? 겨울에 비닐하우스 좀 이따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빛이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빛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반드시 투명한 이제 컨테이너 안에 식물을 가둬놓고 키워야 되는데 유리로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풍 오고 폭풍 오고 겨울에 눈 많이 오면 눈 무게로 유리 깨집니다. 그렇죠? 절대로 유리 갖고는 물론 식물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죠? 우리들이 식물원에서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야채 키울 때 그 유리로 강화 유리로 할 수가 없어요. 비싸지고 반드시 투명한 필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LDP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이걸 사는 거죠. LDP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하고 LDP하고 보면 물성으로 따지면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이 조금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은 조금 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인수성을 나오는데 그게 바로 LLDP, 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보통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플라스틱 백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플라스틱 백에다가 예를 들어서 맥주 같은 거 한 4병, 5병 무거운 거 들고 가다 보면 막 보통 보면 너무 안 좋은 폴리에틸렌 백으로 하면 막 뜯어지고 막 좀 망신당하기 식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그레이드의 이제 좀 P가 가성비도 좋고 그런 걸로 해서 개발된 거가 LLDP입니다. 그래서 LLDP도 약간 불투명하고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로가 폴리에틸렌도 종류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HDP로 만든 용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LDP로 만든 용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된 용기는 딱딱해 갖고 요거는 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집에서 쓰는 유한락스 표백제 담는 그 용기 생각해 보세요. 단단합니다. 그 HDP로 만들었어요. 요게 바로 HDP로 만들고,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요건 다 LDP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 아마 뭐 샴푸통, 린스통, 다양한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가 많을 텐데 보통 폴리에틸렌하고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요거 갖고 주로 만들어요. 그죠? 고분자의 매력, 금속이라든지 세라믹 그러니까 금속이라든지 세라믹하고 다른 그 고분자의 매력, 불투명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투명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약간 투명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고분자의 매력이죠. 메탈하고 세라믹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즉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알 것 같은데 너 옷도 시스루 옷이라는 거 들어봤어? 시스루?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시스루 옷도 약간 보일랑 말랑 그거 조절하는 거거든. 투과도, 투명도.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의 매력은 이렇게 투명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불투명하게도 만들 수가 있고 반투명, 그거 조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액체를 담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은 여러분들도 맥주 같은 경우에 캔맥주를 먹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병맥주를 먹는 이유는, 즉 맥주를 먹었을 때 캔맥주 같은 거는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 흔들어 봐야지 알지. 즉 액체를 담는 용기들은 어느 정도 투명해야지 사용자가 얼마만큼 남았구나, 또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로 여성분들이 쓰는 예를 들어서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지 보여야 돼. 대부분 다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도 보면 스킨 로션 같은 것도 얼마만큼 남았는지 알아야지 이게 그걸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이 갖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폴리에틸렌 갖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지금 보면은 눈 건조한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컨택트 렌즈 끼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것들 갖고 다니시죠? 그죠? 그럼 요거 뜯어갖고 딱 이렇게. 이것도 보면 딱 나와 있잖아. 여기도 보면 액체의 계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알아야 되거든. 이거 눈에 넣는 점안액 같은 경우는. 이거 용기를 뭐 메탈로 할 겁니까? 또 세라믹으로 할 겁니까? 이거 반드시 플라스틱으로 해야 되죠. 또 값싼 플라스틱. 여기에 해당되는 거가 바로 LDPE. 그죠? 그건 이제 일반인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눈이 뻑뻑하신 분들 다 요 LDP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용기로 된 요거 다 사용하실 거고, 또는 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새는 옛날에는 전부 다 수액 같은 거 닌겔 만들 때 전부 다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유리병에 든 걸로 했는데 요새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어요. 주사약이건 모든 거가 전부 다 이러한 플라스틱 용기. 그 중에서도 이제 LDP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액체 레벨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다 했나?
요거는 뭐 두루마리 화장지 같이 생겼죠. 그죠? 두루마리 화장지 같이 생겼는데 요거는 좀 비싼 폴리에틸렌 필름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리튬 2차 전지 배터리에는 4대 재료가 필요해요. 하나는 양극이라고 하는 재료가 필요하고, 음극이라는 재료가 필요하고, 가운데에 분리막 또는 영어로는 separate 이런 거가 필요하고, 또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가 필요해서 전체 4대 재료가 필요하는데, 그 안에 분리막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 분리막이라는 거는 멤브레인이라는 뜻인데, 멤브레인은 바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막입니다. 보통 조금 전에 보여준 폴리에틸렌 필름 같은 경우는 막혀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한 통로가 있어서 여기에 리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요거는 바로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에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 분리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프로필렌 할까? 프로필렌. 프로필렌으로 갑시다. 프로필렌. 빨대. 폴리에틸렌 빨대. 빨대. 여러분들 어때요?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로 커피 먹으니까 어때요? 맛 좋죠? 맥도날드에서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로 딱 콜라 딱 먹으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맛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난 이게 더 맛있던데? 콜라 먹을 때 나도 이상해. 콜라 먹을 때 나도 이거를 쪽쪽쪽쪽 빨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게 하여튼 환경단체가 되게 씹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퇴출됐어요. 그래서 특히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들이 세상을 깨끗이 한다고 아마 종이 빨대는 종이 빨대도 다 그러죠. 플라스틱 빨대 아예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녹화도 되고 있는 바람에 제가 이게 더 맛있던데 종이 빨대 폴리에틸렌으로만. 그래도 얘기는 해줄 건 해줘야지. 여러분들 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썼을 겁니다. 폴리프로필. 그동안엔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로만 됐지만 이거 폴리프로필렌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갖고 부직포, 그러니까 보통 천을 만들 때 보면은 재직이라든지 편집과 같이 천을 만들 때는 이런 직조를 이용한 방식이 있고 대충 만드는 또 부직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폴리프로필렌 파이버 갖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든 겁니다. 문제는 이거 숨이 여기서 쉬어져야 돼요. 공기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요거 폴리프로필렌이 물성도 좋지만은 내약품성, 내균성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마스크는 무조건 PP입니다. 폴리프로필렌. 보통 내가 좀 과장해서 고분자를 홍보를 할 때 인간을 살리는 고분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없었으면 우리 코로나 때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PP입니다. 폴리프로필렌. 그죠? 여러분들 아마 백신 맞았어요? 한 번, 두 번 맞았어요? 맞았겠지. 옛날에는 주사기가 유리 주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고 재사용하고. 하지만 그러는 바람에 감염되고. 지금은 모든 병원에서 주사기는 전부 다 일회용 주사기, 플라스틱 주사기입니다. 여러분들 백신 맞았을 때 전부 다 이런 플라스틱 주사기를 맞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플라스틱도 보면 가장 내균성 이런 거에 좋은 거가 PP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 백신할 때 PP로 PP.
폴리프로필렌. 까먹지 않겠지. 또 PP 없나? 칫솔. 칫솔도 보면 칫솔은 이 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솔이 있죠. 솔은 보통 투스브러쉬, 칫솔이고, 요거는 뼈대. 재질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요 재질은 전부 다 뭐요? PP. 여러분들 이거 약간 안 좋은 거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곰팡이가 씁니다. 그러니까 PP가 곰팡이가 잘 안 쓰더라. 그래서 뼈대는 PP. 그 대신에 여기 솔은 바로 나일론. 나일론 스타킹. 내 딸이 어렸을 때 내 딸이 집에서 화장실에서 스타킹을 손빨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얘야, 내 딸아, 너 지금 뭐하니? 그냥 빨래 세탁기에 넣지 그랬더니, 아빠, 이거는 차가운 물에 손빨래 해야 돼. 그것도 몰라?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혹시 어떻게 말을 하나 내가 뭐 떠보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스타킹 한 번이라도 더 신으려면 차가운 물에, 열에 좀 약하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투스브러쉬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나일론으로 하고, 근데 요 스타킹 백팩 나일론입니다. 튼튼합니다. 오펜하이머 영화 봤어요? 내 딸이 봤는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사실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쭉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영화로 만든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서는 캐러더스라고 나일론을 개발한 그 사람의 일대기도 영화로 만들면 좋을 텐데, 나일론을 개발하고 40대 한 서너 살 때 그냥 호텔에서 청산가리 먹고 자살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은 우리 보분자 쪽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캐러더스라고 나일론 스타킹, 나일론을 개발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석유로부터 이렇게 합성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조금 이제 우울증 걸려갖고 좀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내가 그 운영하는 유튜브에 그 사람 일대기에 대한 것도 내가 소개를 했는데,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짠하잖아. 떼돈을 벌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1940년대 중반에 요 나일론이 이제 개발이 되고 나서, 그 전에는 스타킹 할 때 보면 전부 다 비단이라든지 면으로 해서 스타킹을 만들었죠. 중세 옛날부터. 근데 이렇게 합성 수지를 갖고 섬유로 만들어서 나일론 스타킹을 해갖고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죠. 지금 요 스타킹 값도 싸고. 그 다음에 이 나일론의 그거는 그 전에는 섬유를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플라스틱 갖고, 그러니까 수지 갖고. 근데 하여튼 요 나일론으로 예를 들어서 일단은 캐러더스라는 사람이 나일론 수지도 만들고, 나일론 갖고 섬유도 만들어갖고 스타킹 만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일론으로 된 투스브러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끔 전쟁사에도 얘기가 나오지만은, 전쟁사에서 보면은 항상 보면은 이제 영국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저쪽 연합군이 독일한테 이겼을 때도 항상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때는 그 전쟁의 양상이 주로 참호전입니다. 참호를 파고 그게 똑 들어갔다가 또 이제 또 앞으로 또 전진해 갖고 또 참호 파고 그런 식으로 전진을 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탱크전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전이 나왔거든요. 근데 비행기전 할 때 보면은 비행사가 낙하산 갖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낙하산 안 주면은
누가 그 비행기 타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낙하산 주를 할 때 전부 다 실크로 아주 비싼 실크로만 했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독점했었는데 그때 이제 1940년대 중반에 이제 캐로더스라는 사람이 나일론 섬유를 개발하고 낙하산 만드는 거 전부 다 나일론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우리 쪽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지게 할 때도 이 플라스틱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나일론. 나일론 했으니까 또 보면 요거는 딱 좋죠. 스판덱스, 스판. 그죠? 이건 뭐야? 스판. 보통 이렇게 옷 같은 거 만들 때 한 가지 소재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요거 보통 요 티셔츠 같은 거 만들 때도 보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면이 필요해요. 면. 왜냐면 면이 제일 여러 가지 섬유 중에서 가장 땀을 잘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면이 들어가야 되고요. 면만 쓰면 또 물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폴리에스터 섬유하고 같이 섞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면하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어서 면하고 폴리에스터 그걸 섞어서 이제 이렇게 천을 만드는데 그걸 혼방이라고 얘기해요. 혼방. 근데 최근에 와갖고는 특히 이제 티셔츠보다는 주로 요 뭐지? 그 뭐냐? 와이셔츠라든지 그 뭐지? 남자들 그 뭐냐? 뭐 생각이 안 나요. 와이셔츠라든지 또는 셔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스판이 좀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요새 보면은 옷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옷은 약간 이렇게 헐렁헐렁 하는데 스판덱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셔츠 같은 거 입더라도 약간 쪼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통 요새 보면은 여러분들도 어디 유니클로나 어디 이런 데서 옷 같은 셔츠 같은 거 사다 보면은 이거는 뭐 레귤러 핏이란 말이 많이 하잖아요. FIT, 핏이 들어간 거는 몸에 딱 맞춰준다 그러는데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옷이 당겨줘야 돼요. 이게 스판덱스가 들어가서 딱 쪼쪼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천을 만들 때도 면하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섬유, 그 다음에 스판덱스가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원래는 폴리우레탄 섬유입니다. 근데 스판덱스는 브랜드예요. 근데 브랜드가 워낙 히트를 하다 보니까 그냥 스판덱스라고 한 거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나일론도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뭐 아이폰, 갤럭시 이거 다 브랜드잖아. 하도 그 브랜드가 이제 성공하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그러면 이거 갤럭시야. 당연히 삼성 스마트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갤럭시 하게 되면. 그것처럼 이제 나일론이라는 것도 원래는 고분자의 그 학명으로 따지면 폴리아마이드인데 그 당시에 이제 두통에서 처음으로 저 스타팅을 내놨을 때 그때 브랜드가 나일론이었고 대박을 치다 보니까 그냥 나일론 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판덱스도 국내에서 효성이 만들고 뭐 전 세계에서 많이 만드는데 스판덱스도 원래 브랜드 이름입니다. 스판덱스가 원래는 폴리우레탄, 원래 풀네임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폴리우레탄 섬유인데 그거를 이제 하도 이제 스판덱스가 상품명이 히트를 치다 보니까 스판덱스라 그러고 이거 재질 뭐야? 그러면 이거 스판이야, 스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분자의 3대 응용의 섬유가 있는데 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싸구려. 술을 안 먹어도 닭발은 좋아하죠? 닭발도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닭발 먹을 때 이거 하나씩 주죠? 이거 하나. 닭발 먹을 때. 닭발 먹을 때. 이거 투명하네? 이거 재질이 뭘 것 같아요? LDP. 이거 싸구려. LDP. LDP장가? 요거는 약간 아이보리 색깔.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지난 3년 동안에 병원이건 또는 뭐 검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 요 블루 색깔을 끼고 있으니까 전부 다 요 장갑을 많이 토 나오도록 봤죠. 토 나오도록 그 사람들. 이게 더 비싸. 이게 더. 요거는
SBR 고무부터 아직 시간 15분까지죠. 천연 고무까지 해야 돼. 천연 고무 나무에다가 칼로 쭉 찌르면은 이런 희끈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 이런 물이 나와. 우유 같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를 명명한 사람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라텍스라고 불렀어요. 라텍스. 근데 이걸 갖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건조해 갖고 고체로 만드니까 약간 탄성도 있고 뭔가 이상한 특성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라텍스를 갖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저 천연 고무가 발견된 거가 한 16세기, 17세기 그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저쪽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때 이제 토인들이 저 천연 고무 나무 갖고 축구공 만들어서 노는 걸 보고 그거 갖고 이제 유럽으로 갖고 와갖고 천연 고무라는 거가 알려졌고 그거 갖고 맨 처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 전에는 연필로 종이에다가 연필을 쓴 다음에 그 연필 쓴 거를 지워야 되잖아요. 초기에는 뭘로 지웠냐면은 약간 물러 빠진 빵 있죠, 빵. 물러 빠진 빵 갖고 그걸 지웠어요. 그런데 이 천연 고무 라텍스로부터 만들어진 고무를 갖고 이거를 지웠더니 연필로 쓴 글씨가 기가 막히게 잘 지워지는 거야. 영어로 RUB가 뭐죠? 루브? 문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버가 탄생한 겁니다. 처음에는 지우개로 사용을 했었지. 지우개로 사용하다가 점점 이제 다양하게 가는 거죠. 폴리에틸렌 장갑은 이거 탄성이 없잖아요. 탄성도 없고 늘어나면은 한 번 늘어나고 그냥 헐렁헐렁. 옷도 이거 보면 안 좋은 옷을 한 번 늘어나면 그냥 헐렁헐렁해지고. 근데 이런 것들 한 번 늘어나는데 고무로 된 거는 한 번 늘어났다가 다시 리질런스, 탄성 회복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저걸 갖고 이제 지우개로 사용하다가 점점 저거 갖고 많이 했지. 한쪽에 어디 갔지? 여기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장갑이 있지. 보통은 이제 이런 장갑을 라텍스 장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 화학적으로는 SBR. 요거 아이보리 색깔에 있는 거는 SBR, 스타일앤 부타다이앤 러버 SBR이고요. 요거는 파란색은 NBR, 나이트라이 부타다이앤 러버 NBR로 구분을 합니다. SBR보다는 이게 더 고급형이고요. 이게 더 내균성, 내화학성이 좋아서 좀 이제 이렇게 균을 많이 만지는 간호사들은 주로 요거를 많이 쓰고 있죠. 외국에 나가갖고 저 발음 잘해야 돼요. 라텍스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로 할 때는 좀 굴려서 레이텍스. 편의점 가갖고 저 레이텍스 주세요. 미국이라든지 외국 나가고 레이텍스 주세요. 그러면 콘돔 줍니다. 근데 편의점 가갖고 또 발음을 잘해야 돼. RUBBER하고 요거 항상 뭐 영어 할 때 보면 나오지 않아? 러버하고 LOVER하고 이거 발음 잘해야 돼. 이건 좀 굴러있지. 러버. 이거는 러버. 편의점 가갖고 러버 발음 안 굴리고 러버 하면은 뭐 애인 달란 소리야 뭐야? 이것도 망신당하기 쉽습니다. 편의점 가갖고 굴려서 러버. 이것도 콘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 라텍스하고 하여튼 이거 러버는 하여튼 이렇게 또 고무의 특성이 필요한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빨리 해야겠네. 페트병. 요거 재질은 PET. PET라고 하는 페트입니다. 폴리에스터고요. 요거는 하이덴시티 폴리에틸렌. 요 라벨은 폴리프로필렌. 요 프로필렌을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요 필름을 여기다 붙이려고 그러면은 아크릴 접착제. 즉 요 페트병 하나를 만드는데도 4가지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이렇게 재활용에 예를 들어서 조금 방해가 된다 그래갖고 요새 나오는 것들은 요거 하나씩 제거하고 있죠, 그죠? 필름 같은 거. 여기도 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재료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 세죠? 텀블러. 요 텀블러는 폴리카보네이트, PC입니다. PC. 우리 쪽에서 PC 잘해야 돼요. PC 할 때 PC가 뭐지 그러면은 퍼스널 컴퓨터요. 절로 가세요. 우리 쪽에서 PC 하면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요 폴리카보네이트 텀블러 엄청 세죠. 페트병은 예를 들어서 약합니다. 이거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70도, 80도 주제 물만 뜨거운 물 집어넣어도 오그라집니다. 이거 망가집니다. 하지만 이 텀블러는 100도씨에 끓는 물 부어도 예를 들어서 안전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 그래서 PC는 예를 들어서 애기 젖병에, 그러니까 보통 환경단체가 플라스틱을 아무리 밀어내려고 해도 애기 젖병만큼은 절대로 폴리카보네이트를 못 쓰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애기 젖병을 예를 들어서 유리로 했다가 보통 유리가 깨진다든지, 그 다음에 애기 엄마들은 항상 뭐든지 젖병 같은 걸 반드시 소독을 하게 돼 있어요. 끓는 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페트병으로 할 수도 없고 유리병 할 수도 없고 유일하게 폴리카보네이트. 엄청 물성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재질이 바로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헬멧이라든지 여행용 가방. 여행용 가방도 되게 물성 좋아야 돼요. 그거 깨지면 큰일 납니다. 막 던지고 그랬을 때. 전부 다 PC. 폴리카보네이트. 우리는 PC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뭐죠? 요거는 바로 지퍼, 플라스틱 지퍼. 보통 지퍼는 보통 금속으로 된 지퍼는 예를 들어서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지퍼, 보통 POM 또는 폴리아스탈, POM은 폴리옥시메틸렌, POM이라고 하는 고분자 또는 폴리아스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플라스틱 지퍼. 이것도 내 마찰성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나도 아마 이거는 내 청바지 같은 경우는 이건 쇠로 됐구나. 하지만은 보통 중요한 여기 같은 거 망가지면 좀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쇠로 된 이제 그런 지퍼를 사용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거 할 때도 지퍼는 내 마찰성 있는 POM이라고 하는 고분자로 만듭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텀블러의 재질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지금은 많이 여러분들이 다 저장 매체가 다 USB로 가지만 옛날에 CD 같은 경우에 그죠? CD 같은 경우에 요 CD도 바로 재질은 PC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폴리카보네이트가 투명합니다. 이것도 CD도 보면 광 디스크라고 그러는데 PC 투과를 해야 돼요. CD가 바로 재질이 PC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재질은 뭘까요? 요거는 폴리스타이렌입니다. 폴리스타이렌. 여기는 좀 PC는 좀 값이 비싸요. 하지만 여기 바깥에 외장재는 조금 너무 비싼 걸로 하면 가격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조금 싸구려의 폴리스타이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물성이 나쁘지 않고요. 야쿠르트병 폴리스타이렌, 컵라면 용기 폴리스타이렌. 고분자의 매력, 요 안에다가 기포, 에어버블, 공기방울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펀지 같은 경우도 작다가 하면은 딱 물을 흡수할 수가 있죠. 공기방울 들어갈 수 있는 재료. 메탈이라든지 세라믹, 공기방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집어넣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기방울을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공기방울을 집어넣으면 뭐가 좋냐?
단열이 좋습니다. 열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에다가 기포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안에 공기방울이 들어가고 열을 차단해요. 그게 바로 스티로폼입니다. 여러분들 컵라면 용기 전부 다 폴리스타이렌, 스티로폼, 기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플라스틱입니다. PVC,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그죠? PVC 많이 들어봤죠? PVC는 가소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론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하지만 필요하기에요. 뺄 수가 없어요. PVC로 상수도, 하수도 쉽게 파이프, 물이 나가고 오고 인렛, 아웃렛 다 해야 되는데 PVC. 배관재료의 넘버원. 따봉. PVC. 애기 장난감 부드러워야 돼요. 애기 장난감. 특히 애기들이 남자 애기들이 하는 칼싸움 하는 것들은 폴리에틸렌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인형들은 다 부드러워야 돼요. 이거 전부 다 PVC. 이거 뭐같이 생겼니? 보통 루어라고 합니다. LURE. 루어가 뭐지? 낚시하는 애들은 가짜 미끼. 어때? 지금 좋지? 이거 너무 내가 오늘 너무 과장해서 과장 홍보하나? 요거 전부 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듭니다. 폴리에틸렌. PVC는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전부 다 성인이니까 뭐지? 신용카드는 다 갖고 있겠죠? 이 신용카드 여러분들 지갑에 넣고 얼마나 많이 하겠어, 그죠? 이거 아무거나 쓸 수가 없어요. 부러지면 이거 여러분들 한 몇 년 써야 돼요. 지갑에 넣었다 뺐다. 이거 전부 다 재질이 뭐겠어요? PVC지. 지금 계속 PVC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PVC. 아이고 다 있나? 테플론. 가끔 배관공들이 많이 갖고 다니는데 배관공들 이런 필름 본 적 있어요? 테플론 필름이라고 한 거 본 적 있어요? 배관공들이 항상 갖고 다니죠. 테플론. 혹시 엄마 따라서 혹시 뭐 쇼핑하고 했을 때 테팔이라고 하는 브랜드 아세요? 테팔. 그 테팔이라고 하는 가전의 명가. 그 테는 바로 뭐냐면 테플론입니다. 그러면 테팔의 팔은 뭐냐? 바로 알루미늄을 이용합니다. 옛날에는 보통 그 프라이팬이 알루미늄 프라이팬에다가 멜라민이라고 하는 수지를 이제 코팅을 해갖고 프라이팬을 썼는데 이 테플론이라고 하는 수지가 등장한 다음에 테플론을 갖고 알루미늄 프라이팬에다가 코팅을 해갖고 하니까 뭘 구워 먹어도 계란을 구워 먹어도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매직이다. 그래갖고 1950, 60년대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라이팬에다가 예를 들어서 테플론을 코팅한 거, 그거 하는 것과 테팔이라는 하는 브랜드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있죠. 가전이 아니라 주방용구의 명가 테팔이 있고. 자, 요거는 물풀이죠. 물풀 안에도 고분자가 있습니다. PVA라고 하는 고분자가 있어요. PVA, 폴리바이닐 알코올. PVA라는 고분자가 있고, 내가 하나 또 보면은 집에 혹시 물풀을 하나 사고요. 집에 또 보면은 혹시 콘택트 렌즈 끼는 사람들 생리식용수라든지 렌즈 그 약 있잖아요. 그거하고 요 물풀하고 한 반반 섞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액체 괴물, 슬라임,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슬라임이 바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물풀 갖고. 요거는 일회용 가스라이터죠. 가스라이터 요 안에는 부탄가스가 들어가 있고요. 바깥에 외장재는 SAN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S는 스타일렌이고요. AN은 아크릴로나이트라이드. 아까 니트릴 장갑하고 같은 걸던데 이것도 SAN이라고 하는 고분자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순간접착제 사면은 기가 막히죠? 순간접착제가 1940년대, 40년대에 개발됐는데 순간접착제 보통은 정확한 이름은 에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ECA라고 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이거를 개발하고 나서 이제 그쪽에서 붙인 거는 크레이지 글루,
미친 풀이다. 이렇게 빨리 붙을 수가. 그래갖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나오고 그랬을 때 순간 접착제로 붙여버렸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꼬맬 시간이 없어서. 그게 바로 원래 풀네임은 ECA인데 에틸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인데 한국식 외국에서는 여전히 크레이지 글루 미친 풀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내에서는 순간 접착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은 투명 에폭시 접착제라고 돼 있죠. 보통 칸이 두 칸으로 돼 있어 갖고 짜면은 앞에서 만나서 이액형입니다. 보통 소맥하고 똑같아요. 소주하고 맥주하고 딱 섞어서 하는 이액형 같이 이렇게 소맥을 하는 이런 고분자를 좀 있고요. 골프공의 외곽에는 탄성력 있고 잘 깨지지 않는 아까 얘기했던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코어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오노모라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PV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많은 그런 악명 또는 오명을 씌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일회용 주사, 즉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안 쓸 수가 없어요. 플라스틱이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일회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데서는 바로 PVC로 된 링겔이라든지 모든 그 혈액관이라든지 전부 다 이 PVC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보통 이렇게 되죠. 요새 보면은 어디 식당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응? 이거 할 때 이거 쓰고 뭐 이렇게 하죠. 마스크 같은 경우. 그죠? 내가 잘못했나? 요거 막아주는 거. 요것도 전부 다 플라스틱. 페트 필름으로 만듭니다. 그죠? 자, 필름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줬던 거는 폴리에틸렌 필름인데 필름의 대표적인 거 페트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PET 필름. 포장재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전자재료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테플론 소개했는데 테플론 필름도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테플론 필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소개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이거 빳빳하죠. 필름인데 아주 금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30초? 자, 지금은 보면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 폴드 할 때 지금은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아마 2세대 아니면 3세대인데 지금은 이제 울트라 스팀 글라스 초방막 유리 갖고 그 폴더블을 하고 있지만은 초기의 갤럭시 1 그 폴드 그 1세대 같은 경우에서는 폴리 이미드 필름을 썼습니다. 칼라리스 폴리 이미드 필름. 한 3, 4년 전에 일본에서 수출 금지 품목 3가지 정한 거 혹시 기억해요? 그때 이제 그때 약간 반일 감정이 있어갖고 이때 그랬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일본이 이제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온 거가 바로 칼라리스 폴리이미드. 요거는 약간 색깔을 띠고 있지만은 칼라리스 폴리이미드는 요거는 200도, 300도까지 견디는 아주 우수한 전자재료고 필름입니다. 다 했다. 오늘 이만 합시다.